지난번 훈련 유형편에 이어서 오늘은 트레이닝 프로그램 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근력, 유연성, 그리고 심폐 능력은 모두 자전거 퍼포먼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. 이 세 가지 요소가 최적화될 때 비로소 완성형 자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여러 연구에서도 근력 운동이 지구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마일리지가 깡패라는 말에는 완전 동의하지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는 말이 교과서만 공부했다는 말이 아닌 것처럼 이제는 형 누님들 월드 투어 선수들처럼 체계적인 웨이트 훈련 한번 받아보자고요. 웨이트 저항 운동은 근력, 혈류, 그리고 근육으로의 산소 운반을 향상시켜 줍니다. 형 누님들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.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을 우리 능력에 진짜 제대로 도달하고 싶으시다면 무지성으로 꾸역꾸역 마일리지만 쌓는 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샤방샤방 라이딩 완전 좋아합니다. 하지만 진짜 잘 타고 싶으시다면 오프시즌에는 각 운동마다 2, 3세트 수행하시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웨이트 훈련도 하셔야 합니다. 시즌온 기간에는 그동안 키웠던 몸을 유지하기 위한 저항 운동 또한 일주일에 2-3번 정도 수행하셔야 합니다. 웨이트 저항 운동은 다음에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전환 단계. 가벼운 무게, 즉 줄어든 훈련 부하로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. 2-3주 정도 지속하면서 인대, 관절, 근육이 웨이트 훈련의 부하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단계입니다. 두 번째, 형성 단계. 저반복으로 고강도 운동을 빡세게 하는 단계입니다. 2-3주 정도 본격적으로 파워와 스트렝스를 향상시키는데 형성기가 끝이 나면 다시 전환기로 돌아가고 전환기가 끝이 나면 다시 형성기로 돌아와서 오프시즌 훈련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. 세 번째, 유지 단계. 헬스장보다는 사이클 위에서의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시즌온 기간이 되면 그동안 형성 단계에서 힘들게 만들었던 파워와 스트렝스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. 트레이닝 일반 원칙. 첫 번째, 전신 운동을 해라. 둔근과 하체에만 집중하면 신체 불안전성, 즉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고립 운동을 하는 순수한 바디빌딩 프로그램과는 달리 매번 방문할 때마다 여러 신체 부위 운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. 최상의 퍼포먼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몸 전체가 반드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. 두 번째, 일관성이 성공의 열쇠이다. 스트렝스와 컨디셔닝의 핵심은 이전 운동에서 얻었던 결과물을 위해 새로운 결과물을 꾸준히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. 시간이 정말 없으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훈련하셔야 합니다. 주식하시는 형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손실은 이익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납니다. 일관성 없는 훈련은 다음번 어필에서 탈탈 털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. 세 번째, 프로그램 내에서 운동을 다변화하라. 프리웨이트, 머신, 그리고 짐볼을 조합해서 운동해야 합니다. 다양한 조합의 운동을 통해서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지치지 않고 장기간 흥미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네 번째, 자전거 위에 내 모습을 시각화하라. 트레이닝 중에도 지금 하고 있는 운동과 자전거 라이딩 사이의 연관성을 생각해 본다면 트레이닝 효과 또한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예를 들면 스쿼트를 할 때는 자전거 위에서 스프린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고 바벨 컬을 할 때는 어필에서 댄싱을 하며 핸들바를 당기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. 각 운동의 세트 마지막 반복에서는 젖먹던 힘까지 뽑아서 결승선에서 상대를 가까스로 따라잡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이미지 트레이닝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월드 투어 선수들은 훈련에서 결코 빠뜨리지 않는다고 합니다.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're not okay. And tell me what's wrong and why you never say